프리미어가 또 최적화가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64코어가 작업 관리자에 떠 있는 건 굉장히 예뻐 보인다. 안녕하세요, 원더캐드닷컴 F77입니다. 오늘 PC를 가져온 이유는 저번에 영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PC를 하나 조립을 했어요. 제가 박스조차 제대로 못한 아니 이걸 그냥 쥐어 뜯으면 되는 거. 여하튼 그 바보짓한 거 있으니까 심심하면 가서 보시고. 그 PC를 조립을 했는데 제가 예전에 쓰던 PC가 265 하드웨어 렌더를 지원을 안 해가지고 좀 많이 느리더라고요. 이번에 카메라를 싹 갈면서 하나가 264고 나머지가 다 265가 됐어요. 그래서 265 소스가 많아지다 보니까 지나치게 느려지더라고요. 그래서 64코어 128스레드 리사수님의 역작인 3990X를 조립을 했습니다. 3990X 128GB 램 그리고 2070 슈퍼를 끼워놨는데 이 사양에 2070 슈퍼를 끼운 이유는 저희가 테스트를 해봤어요. 요거 그대로 2080 Ti를 끼워봤는데 안 빨라요. 정말 오차범위 내에서의 렌더밖에 차이가 안 나가지고. 자,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벤치마크라든지 게임이라든지 혹은 프리미어여도 저희랑 다른 종류의 파일을 돌리시면은 저희 같은 265 포맷이 아니라든지 264가 많다든지 아니면 뽑는 걸 265로 안 뽑는다든지 아니면 에펙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다든지 한 상황에서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지극히 저희의 일반적인 사용 환경, 왜냐면 저희는 절대적인 3990X의 성능을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저희가 렌더를 빨리 뽑아서 영상을 빨리 보여드리기 위한 목적으로만 만든 거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점. 하지만 저희 상황에서는 GPU를 요 이상 올리는 거는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2070 슈퍼로 그냥 고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래 끌지 말고 결과물로 나갑시다. 하이테크가 아닌 인쇄물을 가져온 이유는 뭔가 좀 과학적으로 진지해 보이고 싶어서. 자, 미디어 인코더 2020을 썼는데 거기에 일반적으로는 렌더 옵션이 두 개가 나올 거예요. 소프트웨어 온리 그리고 쿠다, 그리고 맥스면은 메탈이 들어가니까 메탈이나 쿠다는 한꺼번에 묶어놨고 소프트웨어 온인데 요 표를 봅시다. 요 표를 보면은 제일 잘 나온 수치대로 정렬을 해놓은 건데 3990X가 역시 550만원 투자의 가치답게 CPU만 7분 57초로 가장 빨리 나왔어요. 이게 10분 조금 넘는 제 리뷰 영상을 다 같이 돌려본 거예요. 이제 스토리지 차이도 있고 뭐 OS 차이도 있고 그러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극히 저희 기준의 테스트이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얘기가 나온 김에 64코 128스레드를 다 쓰려면은 엔터프라이즈 이상부터만 멀쩡하게 다 쓸 수 있다 그래가지고 시험판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또 차이가 없더라고요. 아마 프리미어의 최적화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3990X가 7분 57초, iMac 프로가 요거 같은 경우는 사양을 크게 올리지는 않았고요. 제온 8코어짜리 들어가 있습니다. 9분 58초, 9900K가 11분 20초, 맥북 프로 16인치, 요거는 꽤 올린 거기는 한데 i9 모델이에요. 12분 57초. 그리고 6700K는 그냥 사무실에 있길래 궁금해서 해봤어요. 얼마 차이 나는지. 17분 11초. 그리고 맥북 프로 15인치. 요것도 그냥 좀 돈 쓴 거 값어치를 느끼기 위해서, 상대적 느림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미안하네. 맥북 프로 15인치 2018의 21분 37초예요. 그렇기 때문에 9세대 하드웨어에 비해서는 2배 이상으로 빠르고요. 거의 3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요. 일반적으로 많이 쓰시는 9900K에 비해서도 3분 반 이상의 속도 향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HD 플러스 iGPU가 있는 애가 있고 없는 애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요게 뭐냐? 요 풀버전표를 보시면 되는데 프로그램에 따라서 하이퍼스레딩을 제대로 쓰지 못해서, 그러니까 코딩이 그렇게 최적화가 덜 된 거죠. 간단히 말해서. 그런 친구들은 오히려 하이퍼스레딩을 끄는 게 성능이 더 잘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설마 하고선 꺼봤어요. 그랬더니 속도가 훨씬 빨라졌더라고요. 근데 3990X에서 그랬다는 거는 다른 거에서도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이 당연히 들겠죠. 그래서 사이언스를 위해서 여러 가지 다 해봤습니다. 심지어 원래 맥에서는 하이퍼스레딩을 못 끄게 돼 있는데요. 좀 귀찮았지만 꺼봤습니다. 그래서 나온 재밌는 결과인데 3990X는 하이퍼스레딩을 껐을 때 거의 4분 반 가까이의 속도 이득이 있었잖아요. 엄청나게 빨라진단 말이에요. 근데 9900K도 하이퍼스레딩을 끄면은 훨씬 빨라져요. 한 3분 정도가 더 빨라집니다. 근데 여기는 iGPU는 뭐냐? 말 그대로 인텔 내장 그래픽인데 이 내장 그래픽은 퀵싱크가 지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드웨어 인코딩이 활성화가 돼서 훨씬 빨라져야 돼요. 이론상으로는. 근데 웃긴 거는 하이퍼스레딩과 같이 들어가면은 모르겠어요. 일을 워낙 여기저기 분배해줘가지고, 그러니까 GPU를 가속을 쓴다는 거는 GPU한테 이런 계산을 해라라고 명령을 내리고 값을 받아오고 그걸 계속 반복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오버헤드가 발생해서 느려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이론적으로 전혀 검증된 얘기는 아니고요. 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 생각일 뿐입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하이퍼스레딩과 iGPU가 같이 켜져 있을 때는 오히려 더 느려져요. 똑같은 9900K에서 iGPU만 끄면 조금 더 빨라지고요. 둘 다 끄면 오히려 느려집니다. 근데 하이퍼스레딩은 끄고 iGPU만 켜서 하드웨어 가속을 하면은 굉장히 빨라져요 또. 그래서 프리미어와 미디어 인코더에서는 하이퍼스레딩이 오히려 느려지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웃긴 거는 맥에서는 하이퍼스레딩을 끄면은 iGPU까지는 안 껐어요. 그건 너무 복잡해져가지고. 맥에서는 하이퍼스레딩을 끄면은 오히려 더 느려집니다. 미세하게 더 느려져요. 맥OS와 뭐 맥OS판 프리미어
뭐가 둘 다인지 모르겠지만 그 조합의 최적화가 잘 돼 있기 때문에 하이퍼 스레딩에서 오버헤드가 발생하지 않고, 그러니까 비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잘 쓰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iMac 프로 같은 경우에 하이퍼 스레딩을 껐더니 속도가 더 느려졌거든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당연히 맞잖아요. 근데 3990X나 9900K나 6700K나 윈도우 계열들은 동일하게 하이퍼 스레딩을 킨 게 더 느리단 말이에요. 물론 이걸 정확하게 비교하려면 램, 스토리지 모든 걸 다 맞추고 OS만 바꿔 끼는 게 맞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거는 반쪽짜리 과학 실험이기 때문에 그냥 귀엽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의외의 발견 중에 하나는 6700K를 저희는 그동안 하이퍼 스레딩이랑 IGP를 켜고 쓰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 39분 4초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건 더 이상 못 쓰겠다, 요건 다른 걸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하이퍼 스레딩을 끄고 내장 GPU만 켰더니 17분 11초예요. 17분 11초면은 그렇게까지 느리지 않습니다. 3990X의 2배가 넘는 시간이긴 하지만 예전에 39분 걸리던 게 17분까지 줄어든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마치 6700K를 다시 발견한 것 같은 행복한 기분이었답니다. 자, 그래서 숫자는 그랬는데 제가 쓸 때는 어땠느냐? 당연히 좋겠죠. 빠르니까. 사실 390X를 쓸 때 가장 겁먹었던 거는 불안하다라는 얘기를 심심찮게 들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걱정을 했었는데 이제 3세대까지 돼서 그런지 아니면 뭐 OS랑 같이 최적화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큰 문제 없이 저는 블루스크린 본 적은 딱 한 번 테스트 빡세게 돌릴 때 한 번 정도 있었나. 근데 뭐 그건 드라이버 똑바로 안 잡아놓고 그런 거여가지고 저는 안정적으로 썼어요. 물론 이제 에펙에서 플러그인이 많이 올라가고 그러면 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본적인 조합에서는 문제없이 잘 사용을 했고요. 속도가 워낙 월등하게 빨라가지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또 드는 의문은 3990X까지 갈 필요 없이 3970 정도만 가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저희가 없어가지고 뭐 나중에 기회가 닿을런지 모르겠지만 그때 가서 생각하도록 하고요. 550만 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이게 과연 iMac 프로, 왜냐면 iMac 프로 가성비에 대해서는 이것저것 말이 굉장히 많은데 iMac 프로는 이제 재원이 들어가 있고 뭐 이런 SSD라든지 OS도 딸려오고요. 5K 모니터까지 딸려오고 사실 리프레시가 좀 덜 된 지금 상황에서는 모르겠지만 처음 나왔을 때 기준으로 가성비가 막 그렇게 애플식으로 우리한테 뜯어먹으려는 거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랑 비교했을 때 390X에 이 정도 투자를 해가지고 이 정도밖에 안 빨라졌다는 게 조금 아쉬울 수도 있기는 한데 세상 거의 모든 게 그러지만 체감이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5만 원짜리 쓰다 10만 원짜리 쓰는 거는 이어폰도 그렇고 TV도 그렇고 확 올라가지만 이제 1000만 원짜리랑 5천만 원짜리랑은 이제 이만큼씩 차이가 나는 거예요. 체감 곡선이 이렇게 완만해지는데 그런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 쫄았어요. 사실 390X가 코어만 많고 클럭이 제일 빠르다거나 한 건 아니거든요. 코어 수가 많은 건데 프리미어가 또 최적화가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이걸 잘 못 써가지고 내 투자가 엉망이 되는 게 아닌가 고민했었는데 다행히 그렇지는 않고 지금까지 테스트해본 어떤 시스템보다 9900K가 8코어임에도 클럭발로 이기지 않을까, 인텔이 최적화가 더 잘 돼서 더 좋지 않을까 설마 라는 걱정이 들었는데 다행히 그렇지는 않아서 일단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그래서 이런 다양한 테스트를 해본 결과 저는 만족하는데 일반적으로는 3970이 한 250만 원 정도 합니다. 최저가로. 그리고 얘가 525만 원인가요? 그러니까 한 2배 좀 넘게 차이가 나는 건데 그 정도의 가치는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저희 기준이고 코어를 열심히 쓰는 뭐가 있을까요? 카티아나 마야 같은 건 열심히 쓰나요? 그런 거를 쓸 때는 이 가치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 기준에서 2배 정도 차이는 아니다. 하지만 64코어가 작업 관리자에 떠 있는 건 굉장히 예뻐 보인다라는 그건 농담이고요. 저는 만족스럽게 쓰고 있기 때문에 향후 몇 년간은 이걸로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버틴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네. 이만큼이나 돈을 써놓고서는 향후 몇 년간은 만족스럽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까지 라이젠 스레드리퍼 390X 잠깐 사용기였고요. 이제 여기다가 SSD 4개를 묶어가지고 레이드를 구성을 해볼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고민 중이에요. 그걸 속도를 빠르게 할까? 아니면 페리티를 넣을까? 고민 중인데 여하튼 그건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요. 케이스가 이 보드 들어가는 케이스가 생각보다 찾기가 어렵더라. 이 보드가 좀 더 커요. 그래가지고 이걸 담으려면 일단 PCI 슬롯이 8개는 넘어야 되는데 8개부터 좀 빠듯하게 들어와가지고 8개가 넘어야 되는데 야, 저 조립 오랜만에 했더니 요즘은 이거 그래픽 카드 예쁜 거 보기 위해서 라이저 카드 끼우더라. 좀 펜티엄 2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원래 쓰던 거는 제온2 CPU인데 걔가 20 해가지고 40코어 80스레드 짜리인데 걔는 하이퍼 스레딩 끄면 더 느려지는데? 뭐야 도대체 규칙이 뭔지 모르겠어요. 자, 여하튼 걔는 아마 NAS로 변환을 할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스토리지 NAS가 있기는 한데 제가 일반적인 용도로는 충분한데 그걸 실시간으로 당겨가지고 편집을 하기에는 특히 저희가 소스가 4K다 보니까 좀 빡세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10G로 해가지고 10기가로 해가지고 편집을 실시간으로 여러 사람이 당겼어도 문제없는 대역폭으로 이어보려고 노력 중인데 나중에 시간이 되면 그 영상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재밌을 것 같죠? 제온2 CPU가 들어가 있는 사무용 NAS, 센 NAS가 있는
곳은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을 테니까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해보자. 그렇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여러분은 저처럼 바보같이 라이젠 박스를 뜯지 마시고요. 이거 열기 되게 힘드네. 생각할수록 억울하네. 이거 보면은 이 밑에 이게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딴다 그러려면 밑에를 아니야? 그렇습니다. 이것만 뜯으면 이렇게 쑥 열리는 거라면서. 근데 난 왜 여전히 이거 맞아? 이 방법? 이상한데? 여하튼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바보짓 하지 마시고요. 세상에 그럴 사람은 저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댓글 보니까.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저희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그리고 네이버 TV에서 닫지도 못해 이건.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끝.